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리 두기가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이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되도록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 지도자를 만나 방역 협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교계가 가장 먼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등 솔선수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진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목숨을 잃은 의료진도 7,000명이 넘는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임상 3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임상 3상은 지난달 시작됐으며 초기 임상 결과는 빠르면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피 한 방울로 미제 사건의 범인을 확인했다는 뉴스 종종 보셨을 텐데요. 자연 속의 꽃가루나 포자도 범죄 해결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꽃가루에 숨겨진 과학, 궁금한 S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검사량이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고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은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이동량이 그 전주보다 8% 넘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그 직전 주말보다 8.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15, 16일 주말보다는 13.9% 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이 커져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이동하더라도 서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감사를 전하고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등 불교계 지도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교계가 가장 먼저 법회와 행사를 중단하는 등 방역의 고비 때마다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달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천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법회가 중단되고 산문을 폐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당국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방역당국에 신고된 신규 확진자 1,941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521명으로 26.8%에 달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 비중은 지난달 중순 이후 점차 높아지기 시작해 지난 15일부터는 25%, 25.4%, 26.4%, 26.8%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은 방역 위험도의 지표 중 하나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어겨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고 특히 서울시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시와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 641명을 기준으로 약 131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손해액은 확진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46억 2천만 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은 35억 7천만 원, 자치구 손해액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보공단 등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PC방과 노래방이 떨어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시장에는 헐값에 내놓은 컴퓨터와 노래방 기기가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한 PC방 주인 최우혁 씨. PC방에서 음료는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지침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매출 절반을 차지하는 게 먹거리 판매라 음식을 팔지 못하면 문을 안 여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냉동고 안에는 팔지 못한 음식들로 가득하고 밥솥 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PC방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PC 이용 요금 이거 하나인데 사실 1시간에 1,000원으로 저희 그 고정 지출만 맡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현장에 와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수익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지 보시고 조금 현실성 있게. 떨어진 매출을 견디다 못해 문을 닫은 PC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 컴퓨터 시장에는 폐업한 PC방에서 헐값에 내놓은 컴퓨터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30-40%는 는 것 같아요.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힘들다고들 하시고 좀 다른 데는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노래방은 폐업하는 곳이 더 늘었습니다. 음향 기기를 사들이는 업체에는 폐업할 예정이니 기기를 사가달라는 전화만 하루 평균 7통 걸려옵니다. 저희도 그 제품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있지도 않고 저희도 이제 계속 쟁여놓다 보니까 저희도 매입을 못할 정도로 과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감소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노래방과 PC방이 포함된 오락 업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사를 접는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국의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얼굴인식 체온계가 성능도 엉망인 무허가 의료기기라는 내용 YTN이 연속 보도해드렸죠. 식약처가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 업체 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가격과 성능을 부풀려 해당 제품을 판매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빠르고 정확하게 체온을 잴 수 있다고 홍보한 얼굴 인식 체온계.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인데다 체온 측정도 정확하지 않고 얼굴 인식 성능조차 엉터리였던 겁니다. YTN은 이런 내용을 지난 4일부터 총 6편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제조업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YTN 첫 보도 뒤 13일 만입니다. 조사관들은 업체 컴퓨터에 저장된 물품 판매 문서 등 서버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업체 측이 불법 의료기기인 사실을 알고도 얼굴인식 체온계의 성능을 부풀려 판매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경찰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거 설치됐습니다. 업체 측은 특히 지난달 20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 정도에 구매 요청을 해서 그때 31일 날 와서 설치를 하고 갔어요. 2대 구매했어요. 저희는 본사로 통해서 연락했어요. 이게 공공기관인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구입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업체 대표는 의료기기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열화상 카메라에 보안 기능을 추가한 제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검역 목적의 스크린용으로는 의료기기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강제 수사에 돌입한 식약처는 문제의 업체뿐 아니라 비슷한 체온계를 팔았던 다른 업체 70여 곳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점쳐지는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자체들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고향을 못 가는 대신 고급 선물 세트를 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상 초유 비대면 한가위를 앞둔 풍경을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에 성묘 음식 그림과 영정이 나타나고 그 앞으로 남녀가 허리를 굽혀 절합니다. 한 추모시설에서 개발한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추석엔 모여서 성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들이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조상을 모시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나마 성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에 고향길을 포기하는 비대면 한가위족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모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당일날 와서 성묘 드렸을 텐데 여기 전면 폐쇄한다고 해서 미리 와서 드리게 됐어요. 친정엄마가 그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펜션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하루 자고 그러고서는 오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요양원 자체도 지금 다 면회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예매가 가능한 기차표를 절반으로 제한한 만큼 팔린 승차권도 그만큼 줄었고 예매 시각에 몰렸던 코레일 최대 접속자 수도 지난해 추석 때보다 3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신 선물을 사는 손길은 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선 지난해와 비교해 추석 선물 세트 사전 판매 매출이 35%, 이마트에선 2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세트는 개인 소량 구매 고객의 증가와 한우 등 프리미엄급 선물 세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전 예약 기준 전년 대비 28% 정도 신장하였습니다.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연휴 때마다 치솟았던 여객기 예약률은 평소의 절반 수준입니다. 사상 초유로 펼쳐질 비대면 한가위 풍경.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며 못 만날 아쉬움을 달래는 건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가지 못할 자녀도 이심전심일 겁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혈액 보유량이 급격히 줄면서 정부가 헌혈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3.31분으로 관심 단계입니다. 그동안 혈액 보유량은 적정치인 5일분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거리두기 강화 이후 단체 헌혈량이 약 32%, 개인 헌혈량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7명 가운데 1명은 의료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숨을 잃은 의료진도 7,0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한 병원 앞, 의료진들이 하얀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동료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Para nosotros esto es una señal importante que no queremos que se vuelva a repetir. No queremos tener que estar lamentando más muertes de los trabajadores. 엠네스티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까지 7,000명이 넘는 의료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감염자는 더 많아 전 세계 확진자 7명 중 1명이 의료진입니다. Globally, around 14% of COVID-19 cases reported to WHO are among health workers, and in some countries it's as much as 35%. 의료 종사자 수가 통상 전체 인구의 3%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진의 감염률이 5배가량 높은 셈입니다. WHO는 의료진들이 이 같은 감염 위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폭력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WHO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3명 중 1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rontline workers are working under immense pressure, under immense strain, and they're extremely courageous. The least we can do is give them the tools, the training,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y can do that work at the safest possible level. WHO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면서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떤 국가도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는 임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네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독립안전성검증위원회가 초기 임상 결과에서 백신이 70, 80, 90%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백신 효과가 해당 수준에 도달한다면 많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집단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임상 결과는 빠르면 10월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3%가 사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이 유력한 코로나19 백신의 절반 이상을 이미 사들였다고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밝혔습니다. 옥스팜은 임상시험 3단계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5종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53억 회분의 계약 물량 중 27억 회분을 미국과 영국, 호주, 홍콩,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샀다고 전했습니다. 옥스팜은 5종의 백신 후보가 모두 성공해도 인구의 61%는 적어도 2022년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5개 모두가 백신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신 부족 현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옥스팜은 백신 접종 대상자가 어디에 사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술 공유를 통한 생산 확대 등에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주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3월 정점을 이뤘을 때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증하는 확진자로 영국은 잉글랜드 북동 지역 술집과 식당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만남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지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85명에서 155명까지 발생한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추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술집과 식당, 레저 및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주민들이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And the data says that we must act now, so we can control the virus and keep people safe. 영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4,000명 가까이 발생하며 감염 여부를 검사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소 밖에 긴 줄이 늘어서고 검사가 몰리면서 예약에 사나흘이 걸리기도 합니다. I've been trying online every hour, on the hour for 4 days, and I finally got an appointment last night. So yeah, it's like winning the lottery, to be honest.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자 개인적인 실내 모임 가능 인원을 50명에서 1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지난주 유럽의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 지난 3월의 정점 때보다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than half of European countries have reported a greater than 10% increase in cases in the past 2 weeks. WHO는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검사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지역 간 감염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인도에서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사망자가 20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도는 최근 하루 9만 명 전후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확진자 급증은 진단 검사량을 늘린 것도 요인이지만 전국에 감염이 만연해 있는 탓이 큽니다. In the country we have got nearly more than 90,000 people diagnosed because this is because many asymptomatic patients are now being diagnosed. 하지만 경제 타격을 우려한 인도 정부의 규제 완화와 시민들의 무신경한 태도는 코로나19 확산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कोरोना से लड़ना है तो मेरे साथ सबसे ज़रूरी चीज़ है कि सबको ज़रूरत के टाइम पे ही घर से बाहर निकलना ज़रूरी है लेकिन जिस टाइप से छूट दी जा रही है कोई इस चीज़ को मान नहीं रहा है.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무섭지만 각국 정부는 경제 타격 우려 때문에 방역 강화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I don't want a second national lockdown. Julie and I think it would be completely wrong for this country. I very much doubt that the financial consequences would be anything but disastrous. 이처럼 인도와 유럽, 미국 등의 확산세에 따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다시 44일 만에 2천만 명을, 38일 만에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순으로 많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도 100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미국이 20만 명을 넘겼으며 브라질, 인도, 멕시코,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 89만 3천 건보다 3만 3천 건 줄어 3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기록한 겁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1만 6천 건 감소한 1263만 건으로 나타나 전문가 예상치 130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태풍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매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태풍 소식에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 이번 주에 이 날씨학 개론에서 저희가 이 한마디로 올해 왔던 이 태풍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봤었죠. 네. 예. 올해는 정말 이례적으로 긴 장마에 연인 태풍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태풍들의 또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발생한 8호 태풍 바비부터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까지 모두 이 30도가 넘는 고수온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태풍은 서태평양에
그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일 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30도가 넘는 고수온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이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은 약한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고수역 이 생기게 되고 이런 곳에서 이 태풍들이 발생을 한 거죠. 예보에 따르면 10월 초쯤에 또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이 태풍이 뭐 한반도 쪽으로 올 것인지 뭐 아닌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0월 초에도 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통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이 남부 쪽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뭐 예보가 좀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면 수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태풍의 특징이 변하는 것도 지구 온난화 같은 그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후 변화의 문제는 우리가 뭐 항상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기후 변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올여름 북반구의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북반구의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1880년 이후 141년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20세기 평균 온도보다도 1.17도나 높은 수치인데요. 지구 전체를 놓고 봐도 이 올여름이 역대 3번째로 더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조사 결과가 지구의 어떤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런 고온 현상으로 남극의 빙하가 빨리 녹고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왔었죠. 특히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남극에서 가장 두꺼운 2개의 빙하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두 빙하들이 소멸하게 되면 전 세계의 해수면이 3m 가까이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3m나요? 네, 이 올여름 우리나라 날씨만 봐도 이런 변화무쌍한 기후를 보면 더 이상 이런 기후 변화가 남의 얘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례적인 장마뿐만이 아니라 폭염이나 혹한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3위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고강도의 제재를 발효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화웨이가 반도체를 살 수 있는 모든 길을 미국이 사실상 막은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우리 기업들도 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의 이 반도체 수출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의 41%는 중국을 상대로 한 거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연간 1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공급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양국의 어떤 패권 다툼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요 고객을 잃게 된 셈인데요. 그러네요. 네, 미국의 이 화웨이에 대한 봉쇄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 악화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화웨이의 매출 공백을 메울 만한 다른 중국 기업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큰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이슈인데 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에게 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명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른바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을 했지만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번 주에 밝혔습니다. 이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영향은 적어도 2주는 지나봐야 나타난다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이 추석을
앞둘 때쯤에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문제는 이번 이 추석 연휴가 또 한 번 이 감염 확산에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이른바 이 깜깜이 감염 사례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 전국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또 이 개인 방역에 힘써 달라 이렇게 방역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추석 연휴에 20만 명 가량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걱정을 불러일으켰는데 가능한 한 이번 연휴 때는요 고향이나 또 관광지 방문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일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독감 백신 생산량을 보면 지금 약 3천만 명 분량이 생산이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양인데 이 가운데서 이 1,900만 명 분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 무료 접종에 쓰게 됩니다. 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독감 백신을 더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이 무료로 접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물론이고 이 의료계나 뭐 백신 업계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당하지도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미 독감 백신 생산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건데요. 예. 실제로 이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해마다 200회 접종분 이상의 독감 백신을 폐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미 생산량을 20%나 더 늘렸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입니다. 또 이 전문가들은 현재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대규모 유행은 막을 수 있다. 또 이 독감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100% 접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다시 한번 또 찾아올까 봐 이런 국민들의 걱정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도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코로나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맞습니다. 받았군요. 네. 이제 좀 다른 뉴스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이제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방역에 힘써야겠습니다. 네. 이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사람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은 비타민 D가 결핍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비타민 D 부족이 심한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코로나19 감염률이 13%로 백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7%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도 규명했습니다. 비타민 D는 태양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일명 햇볕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올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개장 기간 해수욕장을 다녀간 사람은 2,6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줄었습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수욕장이 붐비는 정도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나타낸 온라인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흡연이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마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팀은 흡연자는 금연자보다 지주마카 출혈 위험이 3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미국 심장협회는 흡연과 지주마카 출혈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가을철에 쯔쯔가 무시증,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과 같은 발열성 감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쯔쯔가 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 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9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뒤 1주에서 3주 뒤에 고열이나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올해에는 전년 대비 3주 빨리 강원 지역에서 매개 유충이 처음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림과 축산, 식품에 관한 취업, 창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0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2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일자리 정보와
약 140개 내외 기관 기업의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면접, 채용 상담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채용 상담을 원하는 구직자는 25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자연이 남긴 작은 흔적이 미제 범죄 사건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꽃가루나 포자 같은 작은 입자가 어떻게 범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5년) 한 여자가 실종됐습니다. 이름은 조앤. 밝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남자친구인 다이슨 역시 조앤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용의자로 그녀와 함께 사는 다이슨이 지목됐지만 그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앤과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과 싸우고 난 뒤 집을 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곧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다이슨이 자신의 손으로 조앤을 죽였다는 것을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범인은 잡혔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체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이슨은 조앤의 시체를 비닐로 싼 뒤 차에 싣고 나섰지만 이 지역의 지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죠. 우선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 최대한 멀리 이동했습니다. 낯선 시골길을 따라 밤새 차를 몰고 가다가 시체를 묻기 적당한 장소를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그녀를 어디에 묻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기름이 절반 정도 닳는 거리라는 것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법의 생태학자 퍼트리시아 웰트셔는 조앤의 시체를 실어나른 차량에 주목했습니다. 퍼트리시아는 경찰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발밑 매트, 고무 페달 커버 한 쌍은 물론 다이슨이 시체를 옮겨 땅에 묻을 때 신은 신발과 바지, 그리고 재킷 등 증거물이 나올 만한 모든 것을 요청했습니다. 퍼트리샤는 가지고 온 증거품에서 꽃가루나 포자, 그리고 미세입자를 발견해 현미경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꽃가루 표면의 가시가 이루는 문양이 직선인지 사선인지 여러 다양한 알갱이를 조사하고 수를 세면서 머릿속에 어떤 식물을 유추하고 그 식물이 자라는 서식지를 그려냈는데요. 현장이 해가 잘 드는 곳인지 그늘인지 숲지대인지 이런 곳에서는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조각조각 나뉜 퍼즐 같던 단서들이 합쳐지면서 시신이 묻혀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것이었죠. 이를 꽃가루 프로파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퍼트리샤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체는 산림위원회 묘목장에 있다고 말이죠. 차량에서는 꽤 여러 단서가 나왔습니다. 다이슨이 신은 운동화 차량 페달에서 얻은 입자들을 토대로 현장이 꽤 탁 트인 곳으로 판매용 침엽수와 낙엽수가 섞인 숲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이슨이 방문했던 장소가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은 밝힐 수 있었지만 장소를 특정하려면 특별한 정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내부에서 당시 사건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다이슨의 신발에서는 이미 다량의 자작나무 꽃가루가 검출되었고 이 신발에서 조수석 매트로 꽃가루가 옮겨졌습니다. 아마 조앤의 시체를 차에서 끌어내리려던 다이슨은 몸을 지지하기 위해 조수석 매트에 발을 디뎠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죠. 다이슨의 신발과 조수석 매트에서는 다량의 꽃가루가 검출되었지만 정원용 갈퀴에서 나온 샘플을 본 후에는 다시 미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루의 손잡이 부분까지는 자작나무의 꽃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정작 갈퀴의 살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정원식물의 꽃가루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버트리샤는 범인의 심리를 생각해봤습니다. 야심한 새벽 시간, 범인은 시체를 싣고 한참을 달려 자작나무가 서 있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시체를 묻기에 적합한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땅을 파는 작업은 고된 일이었고 특히 정원용 갈퀴로는 불가능했죠. 갈퀴는 땅을 파는 데는 쓸모가 없었지만 무언가를 긁어오기에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특히 이런 상업용 산림지대는 지면 여기저기가 울퉁불퉁하고 일꾼들이 남긴 구덩이와 흙더미로 거친 고랑을 이뤘는데요. 그러니 적당한 구덩이를 찾아 시체를 넣은 다음 잔가지를 긁어와 덮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지 않았을까요? 때는 추운 겨울이었고 일하러 오는 일꾼들의 발걸음도 뜸했습니다. 그러니 시체를 오랫동안 찾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꽃가루 프로파일을 토대로 경찰은 조앤의 시체를 꽤 빨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앤은 자작나무 아래 움푹 파인 구덩이 속에 놓여 잔가지로 덮인 채였다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법의 생태학자가 꽃가루와 포자를 이용해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조앤 넬슨 사건은 법의 생태학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예가 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6%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방문 판매 설명회 같은 대면 모임은 참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